내 나라 내 조국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라군으로 꾸리시려 애국 헌신의 로고와 힘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야는 김종원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 조국 땅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변모돼가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쓰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평양 잔디연구소입니다. 고리와 공원들의 잔디밭을 조성하고 보기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는 것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잔디는 땅 곤면을 주단처럼 아름답게 덮어줄 뿐 아니라 소음과 먼지를 잡아주고 토양의 유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연 풍치를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나라의 귀중한 국토를 보호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국토관리 사업에서 지피식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이처럼 현대적인 잔디연구소를 일도 세우도록 온전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5월 5일 새로 건설된 우리 연구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험 포전을 만들어 놓고 유럽 품종의 사철 푸른 잔디들을 심고 가꾸면서 연구하여 보고 있는데 겨울에 눈을 친 곳과 치지 않은 곳의 잔디들을 대비하여 관찰해 보면 품종마다 추위에 대한 견딜성이 서로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생땅이 드러난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이로 생활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부침 땅을 제외한 모든 땅에 나무를 심거나 풀판을 조성하고 또 꽃과 지피식물을 심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님께서는 그날 여기 야외시험포전에도 오셨댔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님께서는 야외시험포전에서 재배하고 있는 여러 품종의 잔디들을 보시면서 사철 풀을 뿐 아니라 추위와 발핀 기질성이 강하고 간선적 효과가 좋은 잔디 품종들을 육종해내며 비배관리 방법을 완성하는 것이 잔디 연구에서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난 8년간 70여 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이루게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연구소에서는 새로 육종한 잔디 품종들의 재배 면적을 누리고 잔디씨를 생산하여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조국 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용도 따라 조국 해방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한 항일혁명 선열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항일혁명사의 갈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 숭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낙관, 미래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열정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한 항일혁명 투사들의 하많은 이야기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1930년대 장백 땅에는 백두산 장수께서 한 번 손을 드시어 집토를 찍어주시면 이튿날에는 벌써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이 솟아나 유격대 부부들이 새 살림을 시작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강일영 동지입니다. 한때 강일영 동지가 민생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김학실 동지와 부부 인연을 맺고도 서로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랑까지 포기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사연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일영 동지를 미령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동매에게 어려운 가업을 하나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집을 지어야겠다는 거, 집을 짓때 빨리 짓고 지금까지 짓던 집들보다 더 훌륭히 지어야겠다고 가업을 주셨습니다. 영예로운 임무를 받은 강일영 동지는 다음 날부터 4명의 대원들과 함께 일에 착수했고 밤낮으로 다구쳐서 단 이틀 만에 집을 훌륭히 완공하게 됐습니다. 그때 강일영 동지가 지은 집을 도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른 집들과는 판판 다르게 정말 깨끗하다는 거 자신의 마음에 퍽 든다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이 집에서 그 학실동무와 함께 생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강일영 동지가 펄쩍 뛰는 곳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유격대원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집은 사령관 동지께서 수수해야 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정과 혁명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원수들 앞에서 굴할 줄 모르는 그 희생성과 영감성도 다 자기 가정에 대한 애착과 띄워놓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의 수라에서 참된 사랑을 알고 혁명의 고귀한 진리를 배운 항일혁명 투사들. 투사들이 지녔던 열렬한 사랑은 저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혼신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모진 고난과 시련을 뚫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됐습니다. 저국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 투사들의 고결한 정신은 연대와 세대를 이어 후대들의 심장 속에 그대로 맥박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운 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두의 녹슬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하는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영도 따라 오늘의 시련과 도전을 과감히 짙보시며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결사관철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김종운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이절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처소들에 달려나가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가려는 수도 청년들의 애국적 열의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철도성 청년동맹위원회의 청년동맹원들이 경제건설의 주요 전구로 탄원했습니다. 이들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전세대 청년들처럼 당과 조국이 부르는 것에서 자기의 귀중한 청춘 시절을 아낌없이 바쳐가려는 탄원자들을 열렬히 축하해 줬습니다. 문화송 청년동맹위원회의 청년동맹원 김혜경 동무도 당의 순수한 뜻을 높이 받들고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수도 평양을 떠나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한 김혜경 동무의 소행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애국 청년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입니다. 문화송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이 그를 열렬히 축하해 줬습니다. 당의 육아정책을 높이 받들고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탄원한 김혜경 동무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혜경 동무의 거결한 정신세계에 많은 동무들이 감동되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맡은 사업을 더 잘해나갈 결심도 다지었습니다. 앞으로 혜경 동무가 훌륭한 결심과 또理想을 끝까지 실현해 나가도록 적극 또 밀어주고 잘 도와주겠습니다.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하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한 청년들과의 실화연단을 진행했습니다.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연단에는 시안의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수련자들은 경의하는 송비서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내주신 강령적 소환을 받아 안고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로 탄원할 결심을 가지게 된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자식들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참다운 인생의 길로 고름고름 이끌어주는 오모니 당을 위한 길에서 청춘을 빛내가려는 이들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청년 대학생들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탄원자들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들을 안겨주면서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류현 부문 소식입니다. 자동차 운수관리국 기동여단에서는 화물 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서 인민경제 유로 부문에서 제기되는 화물 수송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성은 여전히 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단이 맡고 있는 몫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자동차들이 임의순간에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공 대여를 정전보다 3배로 누리고 또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발동해서 자그마한 불량 요소도 제때 퇴치하고 있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지구 장비들을 갖추기 위한 기술 혁신안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바퀴 수명을 누리기 위한 사업과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대라도 못 주면 그만큼 건설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 의미하기 때문에 이민경주 선행관을 지켜줬다는 이런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수송 과제를 무조건 수행하자고 합니다. 현존 생산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청진 보수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 능력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 제8차 대비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교육부문 소식입니다. 동대원구역 문수봉 초급중학교에서는 초급중학교 학생들의 연령 심리적 특성에 맞는 교수 방법을 적극 찾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초급중학교 학생들이 연령 심리적 특성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그 고급중학교 학생들보다는 주의 집중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끌면서 해당 교수 내용을 인식시키는가 이런 방법들을 그 연구하는 과정에 외국어 과목과 자연과학 과목 이거 놓고 볼 때 학생들이 그 언어적으로나 그다음에 자연과학에서 배워주는 내용들 이거 인식하기 좀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문제점 제시도 윷놀이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오락 기제들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또 그에 해당한 풀이 과정이나 답도 오락 과정을 통해서 찾도록 학생들에게 쉽게 인식시키기 위한 이런 교수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랑낭구역 랑낭소학교에서는 글짓기 소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외 소조 운영을 짜고 들어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굴작품집이 우리 학교 최주성 학생이 경려는 청비서 동지께 올려 기쁨을 드린 글작품집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바로 이렇게 글쓰기, 그림 그리기와 같은 과외 소조들을 많이 운용해서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재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소학교 쓰기부터 일기 쓰기, 글 쓰기, 책 읽기를 정상화해서 학생들에게 발표 능력과 웅변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교원들 자신이 책을 많이 읽고 글쓰기를 진행한단 말입니다. 방법글도 쓰고 그 가운데서 제일 잘된 작품은 월 1차 또는 보름에 1차씩 발표한 사업을 한 구조로 계속 틀어지고 진행합니다. 중구역 신양주유치원의 교육자들은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을 탐구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능의 싹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지금 그 어린이들의 지능을 최대로 개발시킬 수 있는 또 최단 기간 내에 어린이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을 작성했고 지금 현재는 그 어린이들의 그 지능 개발에 그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매체 편집물들과 교편물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취미와 소질에 맞게 외국어 교육과 그리고 주산 교육, 바둑 교육을 비롯해서 어린이들의 그 지능 개발에 실제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어린이들이 그 좋아하는 유의나 놀이를 통한 그런 교육 방법들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어린이들의 실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교수 교양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용시부터 요리덜시까지 더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 함경북도 23mm, 량강도 19mm, 자강도 8mm, 라손시 7mm, 강원도 5mm, 함경남도, 평안남도 2mm입니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을 보면 오대진 87mm, 총진 86mm, 경송 72mm, 갑산 60mm, 김종숙군 57mm, 온포 51mm입니다. 오늘 용시부터 요리덜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5mm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바닷가를 위주로 자주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송과 오랑을 비롯한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13일과 14일에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변이 비루스들이 광범위 전파되어 세계 각지에서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대류행병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에서는 4월 초에 한두 명이었던 하루 사망자 수가 지금은 230여 명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루 감염자 수도 대폭 늘어나 연일 2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코크 국제 비행장이 1000여 개의 환자용 침대를 전개했고 旅객 열차까지도 환자 치료 시설로 전환시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성 비루스에 의해 11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하루 동안에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자카르타에는 매일 학교 하나 크기의 묘지 구역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는 3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0일 하루 동안에 1만 574명이 새로 감염돼서 총 105만 5,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하루 동안에 2,223명이 새로 감염돼서 총 감염자 수는 21만 6,20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의 비루스 족제량은 기존 비루스 감염자보다 1000배나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접촉에 의한 전염력이 보다 강하고 일단 감염되면 잠복기와 중증 상태로 넘어가는 시간이 매우 짧다고 합니다. 이 비루스의 감염력은 지금까지 알려진 악성 비루스 전염병들인 메르스나 사스, 에볼라, 천연두, 그리고 수두보다 더 강하며 환자 1명이 평균 8 내지 9명을 감염시킨다고 합니다. 11일 현재 종합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541만여 명, 사망자 수는 433만 6,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칠레의 중부지방 아라우카에서 10일 다리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통나무를 가득 실은 화물 연결차가 다리를 지나갈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다리가 부분적으로 붕괴된 상태이며 현재 그 위에 서 있는 화물 연결차가 불가피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사가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화물의 기준 질량을 초과하는 짐을 싣고 다리에 들어선 데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알제리의 동북부 지역에서 들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9일 띠지우즈와 베자이아 등 14개 도에서 동시에 들불이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던 군인들 속에서 2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들불을 고의적인 방화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다음, 유엔 종부간 기후변화위원회가 얼마 전 기후변화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서 지구온난화의 부정적 후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5도씨 이상 오르면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인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온실 효과가스의 방출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그 시점이 예측보다 10년 앞당겨져 올해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분석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구의 평균 땅 건열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09도씩 높아지고 바닷물면 상승 속도는 약 2.8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경우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는 50년에 한 번 발생했던 극고온 현상의 발생 횟수가 8.6배 증가하고 그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